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만큼 좋아질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청력 회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치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청력 상실 정도가 적고 젊을수록, 그리고 어지럼증이 없고 저음이 안 들릴 경우 청력 회복이 빠르다고 말한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누구나 치료하신다고 좋아지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한 30 내지 40%의 호전율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오실수록 초기에 치료할수록 그 치료율이 높아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돌발성 난청은 대개 굉장히 그 몸의 어떤 전체적인 그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과음, 과로를 피하시고 몸의 그 컨디션 조절에 힘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은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중 일부입니다. 이 곡은 클래식 역사상 최초로 교향곡에 사람 목소리가 등장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혼신을 다해 만든 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합창 교향곡은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닌 가슴으로 듣는 음악이라고들 합니다. 만약 베토벤이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비단 베토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난청 자가 진단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모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정밀검진으로 난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어음 분포도입니다. 주파수와 크기별로 다양한 말과 소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난청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물소리, 낙엽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20데시벨 정도의 크기를 가지면서 다양한 주파수대에 속해 있는 이러한 자연의 소리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청력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는 40에서 60데시벨 정도의 크기로 여러 주파수대에 걸쳐 있는데요. 보통 대화 수준의 말소리, 특히 크, 트, 프, 흐와 같은 거친 자음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면 중도 난청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250Hz로 저음이고 크기는 80데시벨로 꽤 큰 소리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화벨 소리는 소리의 크기는 80데시벨로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3000Hz의 주파수를 가진 고음입니다. 만약 80데시벨 정도의 크기를 가진 저음의 오토바이와 고음의 전화 소리가 모두 듣기 힘드시다면 이미 고도 난청에 해당됩니다. 도표의 맨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소리는 100에서 120데시벨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큰 소리들입니다. 공사장에 있는 드릴 소리는 250Hz 정도의 저음이고요. 제트기는 4000Hz 이상의 고음에 해당됩니다. 이것들조차 들리지 않으신다면 심도 난청으로 거의 듣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방금 보신 난청의 대표적인 자각 증상도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서히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후천적 난청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예술회관. 공연을 앞두고 뮤지컬 리허설이 한창이다. 그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
개그맨 백재현이다. 한때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그가 개그맨의 길을 접고 창작 뮤지컬을 연출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사오정 같은 짓을 많이 했었으니까 밥 먹었니? 그러면 나 집에 가야 돼 이러고 딴소리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요즘도 그래요. 사실 누가 좀 주파수 그 음역대가 베이스 톤에 좀 낮고 작은 소리들은 전혀 한 10%도 잘 안 들려서 앞에 앉아서 막 그런 어르신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90%는 못 알아들으면서 머리만 그냥 끄덕이는 예의는 지켜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고 쳐다볼 때 야, 이 정도로 할 건데 들려? 안 들려. 백재현은 잘 듣지 못한다. 뭔 말인지 안 들려. 그는 현재 90세 노인 수준의 청력을 가졌다. 나 오늘 우연히 낮에 그가 소리를 잃게 된 건 어린 시절 앓았던 중이염 때문이었다. 집 앞에 개천에 제가 빠졌었대요. 그래갖고 막 귀에서 피가 나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그것 때문에 잘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런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만큼 들리는 줄 알고 살았죠.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 난청이라는 굴레로 남았다. 이처럼 후천적 난청 중에는 질환을 앓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난청이 제때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어 영구 난청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린 시절에 중이염 치료를 갖다가 제대로 못해서 성장기에 커가면서 청력을 갖다 잃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되게 고막을 다치거나 그래서 신경까지는 상하지 않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독소들이 달팽이관에 그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신경까지 상하게 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어려서 잃었던 청력을 인공 와우 수술로 되찾은 곽윤주 씨. 아직은 어색하지만 소리를 듣게 되면서 최근 용기를 내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Did you eat breakfast? Did you eat breakfast? 혼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테이프를 자꾸 들어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곽윤주 씨는 어린 시절 남들보다 유난히 그리고 자주 고열을 겪었다. 고열은 달팽이관을 손상시켰고 소리까지 앗아갔다. 난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뭔가를 해주면은 거의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정상적인 청력도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전혀 청력이 없는 사람도 청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태어나는 많은 그 신생아들이 그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성인 난청 환자들의 대부분은 어릴 때 귀 질환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한 채 악화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청 유무를 빨리 발견하고 제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면 영원히 소리를 잃지 않아도 된다. 최근엔 뇌파로 신생아들의 청력 장애 여부를 알 수 있다. 신생아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력에 장애가 있어도 쉽게 인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여서 아이들의 어떤 청력 장애를 미리 알아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쉴 틈이 없는 청각.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일까? 오늘날 임산부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소리 태교는 태아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7개월 때부터 소리에 반응한다고 한다. 7개월 때쯤에는 이제 웨이도를 맡고 있는 플러그가 녹으면서 고막이 형성이 되고 이미 이제 성인하고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진 채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태아가 7개월 때부터 소리를 인지하는 청력은 신생아 때 이미 성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때부터 바로 노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어렸을 때가 청력이 가장 좋고 태어나서 직후가 아마 청력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소음에 노출